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세 초대석에서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12월 달에 곧 책이 나올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말씀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네, 이번에는 11월 달에 생각보다 이슈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전세 보증 비율을 이번에 또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더 낮출 수 있다. 예, 안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낮출 것 같아요. 지금 이슈가 거의 묻힌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우성이 다 갖고 왔어. 맞아. 예. 맞아. 예, 지금 모든 이슈를 정우성이 다 갖고 왔어요. 지금.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 보증보험 비율 112% 또 낮춘다라는 주제로 가져보았는데요. 네네. 빠숑님께서 앞서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11월에 워낙 큰 이슈들이 빅 이벤트들이 많았다 보니까 뭐 선거, 여당, 야당의 재판, 재판 결과도 있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뉴스가 될 만하면은 뭔가 다른 게 터져.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우리 봤던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 또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막 트럼프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말해서 요즘 뉴스들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거 딱 보고서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임대인 임차인 다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게. 이슈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래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좋은 주제입니다, 이거.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2024년도 11월 19일 기사입니다. 네. 전세 대비 집값 112%까지 인정. 허그의 분양보증 문턱 더 높인다. 112%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조금 네. 이따 설명하겠지만 네. 담보 인정 비율 현행 90%에서 80% 추가 하향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11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야? 라는 것부터가 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거 진짜? 네, 쟁점일 것 같은데 네. GH 자료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보면 여기 계산 방법이 여기 써 있습니다. 공시 가격의 126%. 지금은 126%였거든요. 그렇죠. 이걸 112로 또 낮추겠다는 건데 보면 공시 가격의 140% 일단 잡아요. 네. 이 140%가 뭐냐? 적정 시세는 공시 가격 대비 140% 정도로 해놓고 여기서 전세가율 한 90% 약간 LTV 같은 느낌처럼 네. 전세가율 90% 해놓으면 그러니까 126%가 나왔네. 그러면 이 126%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빌라에 공동주택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주택 가격 곱하기 126%를 한 거 이상의 전세 금액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시켜줄 거야. 네.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들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뭐 그런 것들 뭐 포함이 된 거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너 공시가격보다도 너무 과잉해서 매매 금액을 잡은 것 같아. 라는 느낌처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과잉인지 아닌지는 일단 차치하고 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112%는 어떻게 나온 거냐? 공시가격 140은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전세가율이 종전에 90%였던 거를 80으로 낮췄다. 140 곱하기 80 하니까 112가 나왔다. 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126%도 어마어마하게 말이 많습니다. 그 150% 하다가 갑자기 25% 줄였으니까. 예. 90% 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지. 아예 없었지 그냥. 네. 예. 그러다가 막 전세 사기 막 터지고 전세 보증 보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기존 전세 금액이 한 4억이었어요. 근데 126%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게 3억이야. 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1억 어떻게든 빼줘가지고 3억으로 맞추든가 아니면 역전세. 전세 보증 보험 없이 그냥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불안하지. 지금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막 혐오 수사에 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거 나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월세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아예 매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빌라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해서 저희 일전 영상 1월 달쯤에 찍었었어요. 예. 그럴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126% 가지고 얘기하면서 네. 올해 빌라 가격이 엄청 빠진 건 팩트거든요. 빌라 가격이 엄청 빠졌어서 이제 바닥이다,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 네. 아직 이 126% 때문에 올해 빌라 투자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 분명 해드렸었는데 네네. 아니야 다니까 지금 올해 내내 아파트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정권을 뚫고 아예 넘어간 데도 있잖아요. 사실 한참 전 얘기 같아도 벌써 우리 반포에 50억 돌파하고 55억 돌파하고 60억 돌파하고 이게 몇 달 안 됐습니다. 8월 달이었어요. 예. 네. 8월 그런 달. 시기다 보니까 아파트는 날아가는데 빌라는 계속 그냥 지지부진. 그러니까 이것도 올랐다라는 기사가 떠도 이게 올랐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너무 추락하다가 이제는 더 빠질 수 없어 하면서 반등 몇천 이런 건데 이게 또 그전 시세 생각하면 너무나도 눈물 나는 시세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전세 금액을 낮춰버리죠. 네.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낮아지니까 갭 가격이 또 막 커지니까 매매 금액도 낮아지는. 그러니까 지금도 수도권 빌라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역전세를 맞고 있고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기사들. 네. 경매 같은 경우도 빌라 너무 많아가지고 응찰자도 없고 누적되는 경매 매물들 산더미 같다. 유찰이 돼도 가서 현재 그냥 사는 것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그냥 경매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안 그래도 지금 126% 때문에 죽어 나가는데 이 네. 와중에 또 낮추겠다고?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낮추는지 이유도 있긴 합니다. 이놈의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네. 허그가 올해만 3조 원대 적자가 보여진대요. 허그가 전세보증보험을 계속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자본 비율이라는 게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거든요. 어떻게 됐냐?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보증보험을 갖다가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렇죠. 근데 허그는 허그대로 이제 막 사람들이 네, 전세 사기 당했어요. 돈 먼저 주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전에는 그냥 뭐 전세 괜찮지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야 라는 인식들을 하다 보니까 네.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126%에서 112%로 낮추는 거는 네.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하지 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126% 낮아요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 더 낮추겠다는 거는 빌라 그냥 죽이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왜 낮추냐라는 거 허그가 일단은 이것도 너무 많아 라는 거죠.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더 가입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냥 가입하지 마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떼인 보증금 엄청나게 많고 7천억 빚을 또 내고 여기서 혈세 투입 또 들어간다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자본 확충에 대한 비중들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쌓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천억을 더 땡겨온다 해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애초에 허들을 더 높여서 가입을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전세 사기가 터지다 보니까 허그도 원래는 보증 수수료 받고 뭐하고 하면 됐는데 갑자기 돈이 막 나가면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그런 건데 사실 저는 이 전세 사기 문제부터가 대응을 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대응을 잘못했다. 네. 왜냐면 그 당시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때 전세 사기 가지고서 막 어마어마하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막 투사처럼 행동했잖아요. 전 그게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전세 사기도 있고 전세 사고도 있는데 네. 사기와 사고를 구별 없이 모두 다 전세 사기처럼 얘기를 몰아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세 보증을 안 돌려주는 너 사기꾼 아니야? 가 돼버리는 상황도 나왔고 다 전세 들어가면 이제 다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을 갖게 되는 건데 진짜 사기꾼은 처벌해야 된다고 전 봐요. 네. 사기공화국이란 말들도 있잖아요. 전 사기꾼 진짜 제대로 처벌을 해줘야 된다. 서류를 조작하는 사람들 아예 감정평가사까지 섭외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너무 높여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상 전세 시세와 다르게 완전 막 이제 펌핑해 놓은 전세 금액으로 갖다가 그래서 매매랑 전세 금액 무갭 투자 만들어서 막 분양하는 사람들 노숙자 데려와서 명의 바꿔놓는 사람들 네. 오만 가지 사기꾼들이 있는데 네. 진짜 그런 사기꾼들이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지만 전체 100건이라고 했을 때 그런 적극적인 사기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빌라왕 400채 500채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 빌라 투자로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그냥 뭐 노후 대비해서 빌라 사놨다든가 네. 그랬다가 역전세 맞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줘요 하다 보니까 사기꾼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사기가 있고 사고가 있는데 이걸 다 싸잡아 가지고 사기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느냐
빌라 포비아가 생기는 거죠. 빌라 전세는 다 사기야 라는 인식들이 가는 건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그냥 다 이거 전세 사기, 구제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수습을 첫 단추를 잘못 깼다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국토교통부부터 해서 전세 사기 의심 가담자, 뭐 감정평가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아까 126%도 문제지만 또 여기서 문제됐던 것 중 하나가 감정평가를 아예 제외해버렸어요. 예전에는 감정평가도 인정을 해줬거든요. 감정평가사도 섭외를 해가지고 막 돈 주고서 이렇게 했다더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공시가격에 그냥 126% 해버리니까 이게 싹 막힌 건데 이번에 112% 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만이 있으니까 다시 감정평가도 넣어줄까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보험 든 빌라만 찾는다. 전세보증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러다가 전세 사라지는 거 아니겠냐? 월세만 찾는 빌라 시장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는 전세를 가죠. 어디 전세를 가요? 아파트 전세로 가죠. 그렇죠. 빌라 전세 이꼴 사기라는 인식을 정부가 나서서 먼저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사기꾼과 사고를 구별해 나가고 자, 사기꾼들은 처벌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를 고쳐야 되는데 정작 그 핵심적인 구조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수습하기만 급급하지 진짜 그 전세 사기를 쳤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구조를 또 칠 수 있는 여건은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일단 바꿔놨죠. 일단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라 라고 그렇게 밀어놨어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죠. 집값이 2022년도에 떨어졌으니까 2023년도엔 실제로 집값 올라갔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잡았다 보니까 공시가격 내려갔어요. 내려간 공시가격 곱하기 126% 하니까 지금 전세가 원래 정상적인 시세보다도 강제적으로 낮춰진 거예요. 임차 임대도 힘들고 이게 기준 요건 되는 전세 매물이 없어.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그 금액이 내놓을 바에는 이러면 나한테 너무 손해인데 전세 안 해. 그냥 월세 할래. 라고 움직인다든가. 그러면 전세라는 주거사다리. 아무래도 우리가 월세냐 전세냐 했을 때 전세가 무조건 좋죠. 물론 이제 기회비용.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으면 월세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거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전세를 들어가는 게 당연히 주거비가 안정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다 깨지고 있죠. 허그 보증 안 되나요? 안전한 빌라 구하기가 어렵다. 여기서도 전세 보증 보험 비율 112%로 또 낮추게 되면 지금도 문제인데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빌라 전세는 더 사라질 거고요. 그렇네요. 이거는 임대인도 이제는 내기 싫어하면서 안 낼 거예요.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우리가 적정 시세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막 빌라 업자들이 펌핑하면서 5억 해놓은 거는 이건 거품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원래 정상 전세 시세가 4억이에요. 4억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3억 5천으로 눌러놔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탈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또 더 낮춰서 3억으로 낮춘다고 해볼게요. 정부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반강제적으로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혀가지고 서민들이 저렴한 전세에 살 수 있도록 하겠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월세화가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것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냥 허그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쓰러지게 생겼어. 일단은 가입하지 마라고 하면서 허들이 탁 친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보증보험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 10건 중에서 7건은 가입 불가가 될 것이다. 빌라 시장 더 이제 악순환의 고리, 전세를 더 낮추고 그럼 매매 금액, 갭 가격이 높아지니까 매수 심리도 더 낮아지고 사람들 다 월세로 돌아서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허그가 그럼 적자인데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두 가지를 이제 풀어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요? 어떤 건가요? 그중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발표됐었냐면 기억 잘 안 나실 텐데 2020년도 7구 부동산 대책 때 나왔었어요. 그때 한참 시세 올라갈 때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때린대요. 의무화가 됐어요. 아니 임차인 보증료까지도 내가 내야 된다고? 예전에는 세입자 중에서 알아서 가입하고 싶은 사람 가입하고 아닌 사람 말고 했는데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세입자 목도 너가 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도 제가 뉴스 논평했었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수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이익을 보는데 본인이 보험료도 돼. 이상한 제도예요, 이거. 예. 딱 그때 임대사업자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임대사업자 네.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 혜택 주면서 뭔가 당근책 줄 때는 이거 가두리 양식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고기들이 쫙 다 들어가요. 네. 어느 정도 찬 것 같아요. 문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네. 닫아버리고서 이제 물을 쫙 빼기 시작해요. 네. 고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도 많이 없애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드는 건데 네. 깨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제 과태료 3천 이러고 있는 거죠. 이상한 제도예요, 이거. 2021년도 당시 기사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에도 보증보험 의무화라고 하는데 받아주지도 않아. 가입하려고 했는데 받아줘야지 그러면. 안 받으면 범법자라고 하고 받으려고 했더니 받아주지도 않고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면 그럼 받아주기라도 하든가 뭐 돈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받아주지도 않아. 그럼 알아서 그냥 난 범죄자가 돼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건가? 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하려고 억지로만 만들다 보니까 양쪽을 다 막아놓고 그냥 거래를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가두리 양식. 2020년도 당시 기사인데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해법이 있는 기사 내용이라고는 봐요. 그때 당시 전월세 보증보험 비용 너무 높다. 아니 이거 이 요율 이거 너무 보증료 높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독과점이란 거죠. 허그랑 서울보증만 이 상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 경쟁도 안 하고 얘네 낮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민간에다가도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기사가 있었어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독과점에 했더니 적자가 터져나가고 있어요. 이거보다도 사실 더 받았어야 됐다. 보증료율. 이게 독과점을 깨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는 생각해요. 시장을 열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전세 사기가 커지게 되고 허가 적자 막 몇 주씩 적자 나는 거 보면 민간 업체들이 네. 민간 보험 업체가 이거 뛰어들까요? 뛰어들려고 이거 독과점 풀어줘도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할 수 있도록은 길을 열어줘야 되고 왜냐면 누군가는 가입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민간에서 시장 논리대로 갈 거라고 봐요. 누군가는 그렇죠. 가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허그는 너무 적자가 심하고 사실 이거 세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좋아 112%만 할 거야 우리는. 그래도 나는 보증료를 더 낸다 하더라도 네. 빠숑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결국 수익자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허그는 보증료 여기서는 그것도 너무 비싸요 라고 했었지만 안 받아주니까 난 더 높은 금액을 내더라도 가입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민간에서 알아서 이제 리스크를 고려하고 손해율 계산해가지고 보험 상품이 나오겠죠. 그렇죠. 민간에서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쓸데없는 거 아니고 저건 허그는 독점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으로 다 메꿀 거고 그냥 막 해준 거거든요. 근데 민간이 하면 좀 꼼꼼히 하겠지. 보증료는 민간이 하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높아지죠 당연히. 그거는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선택인 선택이죠.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민간에서 해야지 이 생태가 잘 돌아갈 거라고 보는 것이 아까 그러면 임대주택 아니 보증보험 의무화를 풀든가 그러니까. 그럼 다 과태료 내라고 하는 건가? 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걸 민간에서 해보면 제가 봤을 때 솔직히 허그가 너무 방만하게 경영하는 거 있다라고 봐요. 그럼요. 저건 진짜 솔직히 뒤가 없잖아요. 여기는. 예. 지금 회수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민간이었었으면 예. 끝까지 쫓아가지고 우리 MPL 얘기하잖아요. 막 네. 부실채권 경매 해가지고 막 네. 뽑아내지 않겠어요? 옛날처럼 뭐 깡패를 풀어서 뭐 깡패까지 모르겠지만 떼인 돈 받아올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 경매라도 넘기고 뭐 아무튼 그쵸. 강력하게 하겠죠. 예. 그냥 뭐 빵 갔다 와서 네. 회수가 안 됐어요 끝이 아니라 예. 개인 추심을 어떻게든 끝까지 가겠죠. 그렇죠. 민간이면. 뭐 이렇게 하겠죠. 법적으로 또 만들겠죠. 그 음. 보안 장치들을. 왜냐면 여기는 뒤가 없이 그냥 뭐 나라에서 보증해 준 데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그냥 세금으로 밀어놓고 허그 담당자야 뭐 그럼 뭐 나야 급여 꼬박꼬박 네. 잘 들어오고 세입자들은 일단은 허그가 대위 변제해주면서 보상을 받았다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돈 번 사람 따로 있고 손해 보는 거는 결국 국가가 밀어 넣어 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전 국민의 세금으로 갖다 그 사기꾼들 배불려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민간에서 하면 오히려 여기가 그래도 안전한지 아닌지 꼼꼼하게 잘 보면서 허가를 해주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 중 맞는 하나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다 막아버리니까 빌라가 너무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아니 빌라 노후 대책으로 갖다가 하나 두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누가 500채씩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50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기업이고 법인이고 진짜 저희 부모님들이 그 용돈 아니면 생활비 쓰려고 월세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예. 현장에서 보다 보면 나이 드신 분이 월세 이거 받으면서 있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쵸. 예. 갑자기 막 이게 빌라 막 갑자기 시세 무너지고 막 빌라 다주택자 적폐 무슨 사기꾼 이러고 있으니까 예, 경매로 다 우수 쏟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자산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옳은 거냐, 전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너무 좀 안타깝다. 이제 마지막 기사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빌라포비아라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 빌라는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그런 거주 상품인가요? 우리가 얼죽신 하면서 뭐 요즘 노래도 나오잖아요. 뭐 아파트 하면서 다들 아파트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라는 거주 가치가 없는 거고 무너뜨려야 되고 다 재개발하든가 그건 재개발 허용해 주든가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빌라 포비아를 만들어버리고 이게 언론부터가 이런 걸로 너무 뽐뿌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빌라는 전세 들어가면 안 돼. 빌라는 매수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인식을 국토교통부터가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을 이상하게 씌워버리면서 빌라 시장을 사실상 다 죽여버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서 허그는 허그대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보증보험 비율 더 낮추겠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보증보험 비율이 더 낮아지면 내년도 빌라 시장은 더 어떻게 될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암울하거든요. 공급 더 안 되죠. 빌라도 주택수에 막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러면 내가 어차피 한 채 할 거면 아파트로 해야지. 그렇죠. 가 돼버리면서 이래도 치이고 저래도 치이고 그런 와중에 인식까지도 안 좋아지니까 126%를 또 낮추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이 빌라 시장 정말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다뤄서 오늘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부동산 외적인 이슈 때문에 부동산 이슈들이 묻히는데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장만큼 빌라 시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아파트를 뭐 자간 물론이고 전세나 월세로 갈 수 없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주거를 책임져 줬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줬던 시장이 바로 다세대 빌라 비아파트 시장이었었는데 최근 한 3, 4년 동안 괴멸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공급을 거의 80% 90%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공급을 꼭 해야 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공급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아파트를 지금도 아파트가 부족한데 그 아파트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아파트는 공사비가 더 비싼데 빌라들이 좀 원활하게 공급되고 회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 이건 솔직히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것들은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를 발라내는 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해결한다고 하면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허구에서 이 분야를 독점하다 보니까 심지어 책임도 못 지면서 독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책임지는 기관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해보면은 방법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시장이 좀 안정되어야지 그 위에 있는 시장들도 좀 안정된 시장으로 좀 완만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투자는 아파트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긴 해도 그렇다고 해서 빌라 시장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 무너지고 다 월세화가 되고 그러면 진짜 고통받는 거는 서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었고 정책 당국자도 내가 대상자가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빌라 시장도 어떤 식으로 다시금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 잡으려다가 지금 그 강남 이외의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비아파트 부분까지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내 집마를 한 사람들은 크게 좀 불이익을 들보는데 임차인들은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오히려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